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카니버를 한 지 이제 6개월 쪽 넘은 네, 31살 네, 청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강사로 일하고 계시죠? 네, 저기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카니버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계기는 저기 지인의 소개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ADHD를 알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요? 네, 제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어, 중학교 어, 때부터인가, 약간 제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음, 20살에 그때 ADHD를 진단을 받고, 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전까지 계속 약을 먹고 있었죠. 네, 음, 그래서 그 지인분이 이제 제가 ADHD를 알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음,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식단을 소개를 했었어요. 도움이 될 거다. 네네네, 맞아요. 음, 네. 그래서 뭐, 얼마 동안 어떤 식으로 먹고 계세요? 저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하루에 계란 6개를 꼭 먹어요. 음, 네, 꼭 먹고, 식용유는 절대 쓰지 않고요. 네. 그리고 버터를 주로 써요. 그러니까, 버터로? 네, 가공 버터가 아니라, 네. 네, 무가용 버터? 음, 네네네. 뉴질랜드산 이걸 꼭 쓰거든요. 그리고, 앵커 버터 같은 거. 네, 맞아. 앵커 버터를 써요, 저는요. 네. 네. 음. 그리고 소금을 또 많이 뿌려 먹거든요. 음. 그래서 소금을 그냥 일반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음. 저기 계량드산. 네, 아, 네, 계란도 양. 네, 맞죠. 네. 그게 있는 소금이 안에 미네랄도 많이 들어 있고, 네. 네,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보통 소고기는 호두산 위주로 이렇게 먹어요. 네. 네, 등심을 먹거나 소내장을 이제 갈아 넣은 캡슐이나, 네, 음. 소간을 갈아 넣은 캡슐이에요. 그 음. 전에 처음에는 소간을 먹었었는데, 도저히 이게 그 향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쵸. 네네. 그렇게 먹고 또 이제 우삼겹을 또 먹기도 하고 또 음. 한 번은 이번에는 저기 소머리 있죠. 소머리. 호주산인데 네. 소머리를 다짐해 놓은 다짐육을 사와가지고 아, 그걸 호주산 소 머리 다짐육이 있어요? 네네 아, 그게 있더라고요. 네, 네. 1kg에 뭐 얼마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건 해서 네, 가성비가 좋겠다. 네 그렇게 먹고 또 이제 바깥에 가서도 이제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외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곱창이나 막창? 네, 음. 되도록이면은 육식으로 먹고 네. 한 번씩 제가 이제 뼈다귀 해장국을 좋아해서 음. 이것도 먹으러 갑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또 해조류, 해조류. 네, 김이나 아. 또 이제 뭐 해물이나 이런 거를 음. 또 회나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네. 네, 간고등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먹고요. 음. 그렇게 해서 거의 육류로 이렇게 먹죠. 그러니까 거의 네, 뭐 6개월 동안 뭐 외식할 때 일부 뭐 채소가 좀 들어가는 거 외에는 거의 네, 육식 위주로 해오고 계셨네요. 네, 맞아요. 음, 네, 지방도 뭐 버터 같은 거 추가해서 드시고.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전의 식단에는 거의 육류가 거의 없었고, 어, 예, 그리고 가공식품, 인스턴트 이런 거를 좀 주로 많이 먹었었어요. 어,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탄수화물을 거의 줄이고, 음, 네, 거의 이제 붉은색류의 이제 육류를 많이 먹죠. 음. 네네. 뭐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그전에는 어땠는데? 뭐 어떤 게 변했다. 음, 그전에는 항상 가스가 차 있었어요, 제가요. 음, 뭐만 하면 계속 방귀가 나왔거든요. 네. 아, 그리고 변비가 항상 있었어요. 어, 변비가 항상 있었고, 지방간이 심했고, 수치상으로 아니면, 예, 네네, 어, 수치상으로. 그리고 간 수치가 항상 높았었어요. 음, 네. 그 근- 술을 뭐 즐겨 드셨던 거예요? 아니요, 술은 저 잘 못해요. 못하고 많이 안 음. 마셔요. 아, 자주도 안 근데 마시고요. 지방간이 있었다고요? 네네, 맞아요. 그 뭐 네. 당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그쵸? 드셨나요? 네. 어,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었어요.
이렇게 뭐 가공식품 설탕 같은 걸 많이 먹은 게 아니라 예, 밥을 많이 먹었었어요, 제가. 밥을. 네. 아. 그리고 왜냐면은 제가 한 끼를 먹거든요. 한 네. 끼를 먹고 나서 4-5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음. 진짜 손발이 떨릴 정도로 너무 배가 고팠었어요. 뭐 거의 뭐 저혈당 증세 같이 오나 보다. 그쵸.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었죠. 어. 밥을 많이 먹고, 그리고 어 좀 일찍 자려고 하면은 음. 일찍 자려고 하려고 누우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어. 그리고 야식을 또 하게 되죠. 네. 예. 그게 그런 게 항상 반복이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또 컨디션 안 좋고. 그쵸. 네. 음. 그래서 항상 피곤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내장 지방이 좀 많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음음. 복부가 항상 팽만해 있었거든요. 가스도 있는 데다가.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식단을 바꾸고 난 이후로는 그런 가스도 안 나오고 음. 변비도 사라지고, 음. 그리고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피 검사를 했는데, 네, 음. 네, 지방간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 예, 지방간이 약간은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남아 그리, 있는데. 예, 예, 예. 음. 그리고 내장 지방은 좀 많이 빠졌고, 네, 음. 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이제 제가 한 끼를 먹고 나면은 4-5시간 지나고 나면은 배가 고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서 보니까 한 10시, 1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어. 이게 사람이 힘이 나더라고요. 어. 네. 근데 다시 어. 말해서 그전에는 어, 일을 하는 도중에 배가 고프면은 도저히 일을 하지 못할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네, 지금은 내가 배고팠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 예, 네. 예. 시계를 보니까 벌써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음. 흘러간 거예요. 음. 예, 맞아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막 네, 야근하다가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까먹을 정도로. 네, 맞아요. 이게 뭐 밥을 안 먹어도 계속 에너지가 나니까 네, 먹었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음. 네, 이게 그것도 너무 지방 좋았고, 대사하는 모드로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한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ADHD 알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저기 ADHD의 주요 원인이 음.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이제 주 어. 원인이라고 들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유가 몸에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 우유를 굉장히 많이 마셨거든요. 네. 학교에 우유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래, 우유를 싫어해가지고 안 마시는 친구들 제가 다 어. 가져가가지고 제가 다 마시고 그랬었어요. 음. 네, 그래서 우유를 거의 제가 올해 이제 31인데, 음. 29살, 음. 30살까지는 우유를 마셨었어요. 매일. 네. 네, 매일까지는 아니고. 그 어렸을 챙겨. 때는, 네, 어렸을 때는 매일매일 마셨는데, 네. 네. 그냥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어. 마셨는데, 지금은 그 식단을 하게 된 이후로 거의 우유를 아예 안 마시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빵도 안 먹고 있어요. 그 네. 글루텐 카제인 프리 그 다이어트를 하면서 네. 호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빵에 있는 글루텐이 이제 또 좀 몸에 많이 안 좋죠. 네. 원인이 될 수 있고 네. 우유에 있는 카제인이 또 신경 독소가 될 수 있고. 네. 어. 그래서 그 호전이 좀 됐나요? 어, 일단은 아직까지는 잘 못 느끼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네. 좀 더 카니보어를 더 해보는 게 음. 해야 좀 음. 빛을 발하지 않나 생각도 음. 들기도 한데, 음. 근데 약은 제가 음. 끊었어요. 그래요? 약을 네, 끊었구나. 왜냐면은 네. 약을 어 약을 그 약의 효과가 뭐냐면은 사람을 음. 이제 강제로 집중을 시키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일반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은 음. 어 굉장히 좀 집중도 평상시보다 잘 되겠지만, 음. 부작용이 뭐냐면은 그 집중이 끝없이 이어져 가지고 어. 잠을 못 자요. 예. 아. 그러니까 제가 약을 계속 먹다가
평상시와의 양은 똑같은데 네. 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요. 이거 약간 네, 호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신호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어.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약을 그냥 안 먹게 됐어요. 병원을 음. 안 가게 되고. 어. 네. 그러면 뭐 약을 안 먹게 됐으니까 일상생활이 더 불편해지진 않았나요? 어 딱히 그런 거는 없어요. 네. 음. 근데 ADHD는 단순히 음. 집중이 안 되는 건데, 음.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중이 안 된 그 아이가, 음. 사회생활 적응을 해 나가고 그런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성장이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게 이제 ADHD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확 고쳐지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쵸, 그쵸, 네. 네. 그래서, 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죠. 예, 인터뷰하는데. 음. 네. 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호전은 되긴 돼요. 근데 카니보어를 통해서, 음. 도움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네. 사실 뭐 일반인들도 배고파 가지고 막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에너지 또 뭐 밥 먹고 나서 막 졸리거나 막 혈당 확 돌 때 뭐 졸리고 배부르고 또 나중에 혈당 떨어지면 또 배가 너무 고프고 막 힘없고 네, 저도 이거 하고 나서 식곤증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단순한 집중력을 떠나서 뭔가 어떤 꾸준한 에너지나 꾸준한 정신력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식곤증도 음. 없어졌어요. 네,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네. 음. 장점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하신다면. 장점으로 보자면요. 카니보어를 하기 때문에 음. 자연스럽게 한 끼나 두 끼 정도로 하루를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보자면은 고기가 비싸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음. 고기도 또 찾아보면은 음. 좋은 질의, 이제 양질의, 어, 음. 좋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제 파는 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긴 아까 말씀하신 그 호주산 그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호두산 스테이크. 음. 네, 그것도 제가 1kg에 19,000원에 이렇게 어. 팔거든요. 네. 어디서요? 저희 쿠팡에서 아. 네,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아. 찾기는 좀 어렵긴 하는데, 네네네. 네. 그 냉동이지만, 잘 뚫으면 네. 괜찮겠네요. 맞아요. 여러 음. 가지로, 네. 음. 그리고 우삼겹도 여러 가지 또 찾아보면 또 싼 것도 음. 많고 그래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카니보어 다이어트에서는 이 목초를 먹은 소를 최우선시니까 네. 한우 같은 게 사실 이런 비쌀수록 오히려 카니보어에서는 사실 안 맞는 재료죠. 그런 사실 목초 먹은 뭐 호주산, 뉴질랜드산 이런 것들이 뭐 맛없다고 지방 마블링 덜 껴있다고 네. 사실 가격이 더 싸지는데 네. 사실 카니보어에 더 맞는 고기가 사실 그런 고기들이죠. 마블링이 덜 껴있는. 네. 그래서 거의 한 끼, 두 끼 이렇게 먹으니까 음. 좀 경제적으로도 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음. 조리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서 음. 시간을 음. 아낄 음. 수도 있고, 음. 네. 그리고 진짜 이거는 장담하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대사증후군?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드네요. 어. 네. 제가, 여러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카니보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 카니보어를 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음. 그 의사들의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봐요. 네. 카니보어에 관해서. 네네. 그래서 그 카니보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음. 만성적인 증후군에 음. 관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음. 네. 그래서 충분히 장점으로 보자면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그런 여러 가지 증후군을 약 음. 없이, 음. 네, 그런 식단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어. 저는, 네, 생각합니다. 대사질환 예를 들면 뭐 비만이나 당뇨 뭐 이런 네. 것들 그쵸. 네, 맞아요. 사실 네. 효과를 되게 금방 볼 수 있긴 하죠. 네, 네. 음. 맞아요. 네. 절대 살이 찔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네, 맞아요. 어. 네, 진짜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살이 찔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방을
진짜 많이 먹으면은 살은 찌긴 쪄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을 많이 먹을 수가 없죠. 못 먹지. 탄수화물은 많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네, 음. 그렇게 어, 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만감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많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물러서 못 먹겠다라는 어, 이런 어, 얘기하잖아요. 어. 그게 이제 포만감인 뭐 거죠. 쌈에 싸 먹거나 아니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더 먹히잖아요. 네, 맞아요. 어, 네. 뭐 단점도 한번 꼽아 본다면 단점으로 꼽아본다면요. 어, 식단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음, 특히 이전에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더 바꾸기가 어렵죠. 음, 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어, 기능의학 병원에서 네, 내원을 해서 음, 어떻게 카니볼을 해야 될지 음, 내원을 하면서 이렇게 바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음, 제 안타까운 거는 기능의학 병원이 거의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게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어, 그래서 이 인터뷰를 듣고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겠지만 음, 예, 음, 저처럼 지방에 살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좀 음, 슬픈 소식이죠. 네, 음. 사실 저도 그 저탄고지로 이, 이 입문을 했거든요. 네, 이게 채소 많이 먹는 네, 저탄고지 병원은 그래도 뭐 수도권에는 그래도 꽤 있긴 해요. 네. 그런 데 가서 뭐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고 검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근데 좀 충격이었던 게, 기능의학병원 중에, 저탄고지 하는 기능의학병원 중에 제일 유명한 데를 갔는데, 네. 그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 방송 당시보다 너무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맞나 싶었거든요. 뭐, 네, 그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게 자기가 또 뭐 쪘다 뺐다 하는데, 뭐 실천하기가 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뭐 네, 스트레스도 많고 뭐 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 맞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 저탄고지가 일반 식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식사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그 안에 채소를 많이 먹는 식단이다 보니까, 네. 그런 뭐, 식물성 독소들, 뭐, 렉틴 같은 그런 것들, 또 렉틴이 인슐린보다도 더 음, 지방을 잘 저장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분한테 육식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네, 또 그런 또 저탄고지의 좋은 단점들이 그때 이미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런 기능의학 병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네. 육식을 강력히 이렇게 육식 위주로 추천하는 기능의학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있어봤자 카니라이스 정도? 음, 백미랑 백미를 많이 먹기를 권하는 그런 네, 기능의학 병원은 있어도 육식만 해라 그런 기능의학 병원 아직 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아쉽긴 하죠. 네, 네, 또 그렇군요. 뭐 단점이 있다면 제일 큰 단점이 육류에 관한 이제 오해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음, 아, 그렇게 먹으면은 몸에 안 음, 좋다라든가, 네네네.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어, 이런 식. 네. 사실 그래서, 식단 바꾸기 이전에 이미 이 인식 바꾸는 거에서부터 그쵸. 네, 네. 육류가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닌데, 음, 네.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안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피곤하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 제가 식단을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주변 음, 사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음, 혼란이 와요. 맞아. 정말 내가 식단을 바꾸는 게 맞는가, 아닌가. 맞아, 맞아. 네. 그리고 또, 저 또한 탄수화물이라든지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 입장으로서 음, 약간의 그 식단을 바꾸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이 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 이 식단을 하는 게 틀린 건가? 아니면 좀 음, 더 기다려볼까? 음, 네. 그런 부딪힘이 많았어요. 네. 음. 부작용이라는 게 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우선은 머리가 네. 두통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두통이. 두통이라는 게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두통이 아니라 처음 어, 느껴보는 두통이었어요. 어, 예, 뭔가 계속 두통이 오는데 아픈 것도 아니면서도 아프고 하는 어, 느낌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 타이레놀을 계속 먹었는데도 안 아픈,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음식도 지방을 못 먹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음료수를 마셨죠. 어떤, 콜라를 아, 콜라를 한 뭐 세 네 모금 마셨나? 네. 마시니까 한 1분도 안 돼서 두통이 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아, 예, 예. 뇌가 이 포도당 위주에 이렇게 적응돼 있다가 네, 당이 떨어지니까 네, 적응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네네. 아마도 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식단을 바꾸기 위해서 중간에 우리 매장에 파는 드림 카카오 있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자주자주 먹었었어요. 어, 네, 앞, 지금은 안 먹죠. 네, 적응 네. 과정에서, 네, 그리고 음, 제가 태어나면서 설사를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처음이었어. 설사 설사,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하, 네, 뭐 얼마나 하셨어요? 진짜 많이 했었어요, 설사를.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음, 먹고 나서 한 얼마 안 지나서 그냥 음, 변기에 앉아가지고 폭풍 설사. 고기를 먹었는데도, 네, 맞아요. 어, 네,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네. 그 정도 하면은 이거 아니구나 싶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그냥 식단을 멈추기도 하고 했었어요. 어, 네, 멈추기도 하다가, 근데 이게 또 식단을 음, 카니보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부작용만 일어난 건 아니었거든요. 좋은 점도 바로 아, 눈에 보였었어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식단을 다시 도전했다가 어, 또 안 하다가 음, 도전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몸이 음, 서서히 그 카니보어 식단에 맞춰지겠던 것 같아요. 음. 네네. 안 그래도 전에 그 설사 이제 하셨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찾아보니까 저도 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담즙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네. 그게 소장해서 이렇게 재흡수가 돼야 되는데 재흡수가 돼도 남아있는 것들이 대장으로 내려가서 설사를 음, 일으킬 수 있다. 뭐 그게 음, 주요 원인 또는 뭐 음, 옥살산을 이제 몸에서 배출하는 과정 뭐 그럴 수도 음,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든 활성탄을 같이 먹어보는 게 좀 권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경우가 있으시거나 또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으면 활성탄을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설사할 네네. 때 저도 활성탄 먹거든요. 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음. 근데 그런 한 달 동안 설사를 할 정도면 네. 진짜 때려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 식단에 뭔가 확신을 가졌던 확신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네. 이제 인류가 음, 역사를 보면은 음, 채식을 하지 않았고 육식을 했다라는 네, 음, 그 역사를 보고 음, 이게 사람이 먹어야 될 건 육식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음. 사람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고 야채를 별로 안 먹고 싶어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보통, 네, 그렇죠. 어린이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그냥 맛있어서가 아니라 음, 몸에서 음, 거부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음, 네, 네, 네.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그냥 음,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이제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음, 확신이 느껴졌죠. 네, 음. 네, 문화적인 맥락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셨네요. 네, 네, 네. 음. 맞아요. 하긴 저 공통적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게 콩이랑 시금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식물성 독소에 대장 둘만 꼽으라면 콩이랑 시금치거든요. 네, 맞아요. 시금치 네, 옥살산 너무 많고, 네, 콩은 식물성 항영양소의 백화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실 저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야, 뭐 이런 연구가 있다더라.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 할 때 저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네, 그럴 때 일단 저는 그래도 인간은 육식동물인 건 확실하다. 또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저는 프리미티브 채널에서 이제 육식을 입문했으니까 거기 네. 카페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뭐 또 그러면 이제 반박 같은 걸 이제 같이 찾아주시고 하는 그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 도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야 사실 이걸 좀 믿고 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음, 그래서 이런 인터뷰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기도 하는 거고. 네, 음, 맞아요. 이게
카니보어가 뭔가 매뉴얼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음, 그래서 잘못된 식단을 꾸리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하나의 단점으로 볼 음, 수 있겠죠. 맞아요. 이게 어,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된다면은 뭐 음, 사라지겠지만, 음, 네. 그래서 카니보어를 시작할 때 음, 좀 더 내가 뭘 먹어야 되고 어떤 음, 영양소가 내 몸이 어떤 영양소를 필요하고 내 음, 몸이 원치 않는 그런 독소는 무엇인지 음, 그런 거 스스로 알아내야 될 그런 맞아요. 부분도 있죠. 네, 네, 그게 좀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 카니보어라고 딱 유튜브에 검색하면 진짜 별의별 채널들이 이제 예전에 없었는데 그래도 꽤 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채널들 보면은 제가 공부한 거랑 다른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참 찾아내기가 옥석 찾아내기가 참 힘드시겠다 사람들이 네,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럼 뭐 끝으로 뭐 이렇게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추천하실 만한 뭐 공부 자료들 이런 거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뭐 드릴 말씀은 음, 저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이제 아이들이 단순하게 음, 맛있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음, 거부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거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공식품을 제외한다면, 그쵸 그쵸 그래서 네. 가공식품은 그거는 이제 먹이면 안 되죠. 네, 어, 사람의 입맛을 이제 속이는 그렇죠. 거니까. 네, 음, 그리고 이제 골고루 먹는다고 하지만 음, 야채와 고기를 골고루 먹는다기보다는 음, 소나 음, 양이나 염소나 이런 음, 여러 부위의 고기와 음. 내장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 거를 위주로 먹어야 오히려 이게 섭취율도 굉장히 높고 음, 독소도 없고 음, 그리고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음. 굉장히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리고 유튜브에는 그래요.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튜브에는 이제 카니보에 관해서 좀 잘못된 또 이제 다른 이제 정보를 이제 음, 주는 그런 분들 많으신데 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은 네. 어 의학 정보라고는 하는데 좀 다른 서로 좀 매칭이 안 되는 좀 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네. 의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닥터3나 음, 닥터조, 네, 음, 거의 그 두 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그- 저탄고지에 좀 친화적인 분들이죠. 네, 네, 맞아요. 네. 저탄고지뿐만이 아니라 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음, 네, 확실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콕콕 음, 이렇게 짚어내셔요. 음, 그래서 음, 인터뷰 듣고 계신 분들 한번 음, 닥터조나 닥터3를 검색해서 보면은 음, 네, 훨씬 더 도움이 음. 되실 거라 네,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의사들 이제 유튜브 저도 꽤 보는데, 네, 어, 다들 나름의 근거나 논문을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 영양이나 이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역학조사 결과거나 또는 뭐 동물 실험 결과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네, 네. 과학적인 증거라고 뭐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이 지위가 낮은, 신뢰할 수 있는 지위가 낮은 그렇죠. 그런 증거들이 역학조사다 보니까 네, 그렇죠. 거의 다가 네, 이 네,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보통.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갑론을박이 막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진화의 맥락에서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카니보어에서 살균한 우유를 추천하는 카니보어 집단은 없는 것 같고 범주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살균하지 않은 우유는 도움이 된다. 네, 아주 좋다. 또는 네, 어떤 곳에서는 발효를 시켜야 좋다. 또 어떤 곳에서는 뭐 A1 뭐 이런 뭐 카제인 종류에 따라서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곳도 있고 네, 또는 우유는 그냥 다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쪽도 있고 네, 여기도 좀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카제인 단백질을 절대 끊어야 되는 분들이라면 우유를 아예 안 먹는 게 좋겠고 비살균이라도 네, 그래도 뭐 잘 받는 분들이라면 비살균이라면 뭐 영양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뭐 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